이번 시간은 밝을 총, 분주할 총, 열기총, 그늘일 총, 물기를 총, 기밝을 총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밝을 총입니다. 자, 불똥주입니다. 애운담입니다. 불똥주 애운담이죠. 전적석입니다. 자, 전적이면 애워사져 있는데 불똥이 보인다는 거죠. 창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창문. 시골에 보면 문이 있고 조그맣게 유리로 되어서 창을 튀어놨죠. 인기척이 나면 이쪽에 누군가 하고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봅니다. 그것이 창입니다. 창자가 되겠습니다. 저녁에 에워싸져 있는데 불똥이 보이는 곳은 창이라는 얘기입니다. 창. 그래서 창은 밝죠. 마음이 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밝을 총이 되겠습니다. 밝을 총. 두 번째, 분주할 총입니다. 마음이 마찬가지죠. 마음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주할 총. 분주할 총. 3번, 삼찔총입니다. 삼을 찌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따뜻할 총, 열기가 발생하죠. 불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찐다기보다는 따뜻할 총, 불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러니까 따뜻하겠죠. 따뜻할 총으로 풀이하는 것이 훨씬 한자 학습에 도움이 된다. 따뜻할 총으로 학습하는 게 좋다. 불화가 있으니까요. 불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장작이 많이 타고 있다. 따뜻하겠죠. 따뜻할 총. 따뜻하면 열기가 발생하겠죠. 따뜻할 총, 열기총. 뭐 하느냐고 보니까 삼을 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찔총. 삼을 찌다. 삼찔총. 삼찔총으로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장작이 많이 타고 있다. 따뜻하다. 따뜻할 총, 열기총. 마지막으로 삼을 찌고 있다. 삼찔총. 뭐 오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오편에는 삼찔총으로 나와 있습니다. 풀이하기가 힘들어지겠죠. 4번, 그늘일 총입니다. 실사변이죠. 바쁠 총입니다. 실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늘일 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감은 이렇습니다. 실패에 실을 바쁘게 막 감는다는 거죠. 이 장면입니다. 지금 그늘일 총. 실이 바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늘일 총입니다. 총계. 5번, 물기를 총입니다. 바쁠 총이죠. 물을 가지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을 깃는다는 거죠. 이 표준말이 뭔지 금방 생각이 나지 않는데 물을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식수를 가정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가정으로 이동. 물을 깃는다라고 하죠. 물을 깃는다. 그래서 물기를 총입니다. 물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니까 물을 깃는다 되겠습니다. 물기를 총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귀 밝을 총입니다. 귀자가 들어갔죠. 귀가 바쁘다는 것은, 또는 귀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잘 한다는 의미겠죠. 이해를 잘 하니까 어떻습니까? 총명하다는 거죠. 총명할 총 되겠습니다. 귀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잘 한다. 이해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명하다. 총명할 총, 귀 밝을 총 되겠습니다. 총명이죠. 총명, 밝을 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해와 달이죠. 이 달월이죠. 통상적으로 달월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고기육으로 또는 육달월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는 해와 달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달입니다. 달빛. 해와 달을 합쳐놨으니까 굉장히 밝다. 그래서 밝을명이 되겠습니다. 자, 밝을총. 윗부분이 저녁서 애운담이 저녁에 되면 애워산 부분에 불빛이 나오는 것은 창이라는 얘기죠. 창문, 창. 방문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유리문이 되겠습니다. 보면 바깥에 인기척이 나면 방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특히 겨울이겠죠. 추우니까 창을 통해서 내다봅니다. 창은 밝죠. 밝은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음이 창이라니까 밝을총이라는 얘기입니다. 밝을총. 그 다음 마음심이 옆에 있죠. 마음심변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분주하다. 분주할 총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따뜻할 총. 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장작이 많이 타고 있다. 그래서 장작이 많이 타니까 열기가 강하다. 따뜻하다. 따뜻할 총, 열기총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편에는 삼칠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을찌다. 대표음으로. 풀이가 잘 안되죠. 마지막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4번 실사변이죠. 바쁠총입니다. 실이 바쁘다고 하는 것은 실패가 계속 감고 있다는 거죠. 실을 거느린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말이죠. 그래서 모두총, 거느릴총. 실을 실패의 한 곳에 모으면 모두가 되겠죠. 모든 실이 다 여기에 실패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모두총, 거느릴총 되겠습니다. 총계. 계산할 때 모두 얘기하는 걸 총계라고 하죠. 총계. 5번 물기를 총입니다. 물수변이죠. 물을 가지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깃는다라고 합니다. 물기를 총이 되겠습니다. 식수. 집에서 식수를 집으로 이동한다.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물에 물을 떠서 또는 강가에 물을 떠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겠죠. 초가집이 있을 때는 굉장히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간혹 특히 겨울이 화재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불을 끄는 데 참여하죠. 물기를 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귀 밝을 총입니다. 귀 이자죠. 귀 바쁠 총, 밝을 총이죠. 귀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총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총명하다. 귀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린다. 잘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 속도가 빠르다. 이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총명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명할 총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풀이한 한자는 밝을 총 또는 바쁠 총 한자가 포함되어진 한자에 대해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사랑이 설명하는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사고, 갑가, 개오동나무가, 클담, 볼가 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장사 고자가 포함이 되어 있죠. 1, 2, 3, 4, 5번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더플라입니다. 더플라 조개패죠. 여기서는 조개보다도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물을 덮어놓고 장사를 지닌다는 얘기죠. 여기서 장사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뭐 고기나 물고기나 소고기나 그냥 방치해서 할 수는 없겠죠. 샘플을 제외하고는 덮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냉장고에 보관하고 샘플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덮어놓고 하는 것을 장사라고 합니다. 장사고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가자입니다.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값을 매겨야 되겠죠. 3,000원, 5,000원, 8,000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값어치를 매긴다는 거죠. 가치. 처음에는 고인이었죠. 고인. 장사하는 사람이겠죠. 3번 개오동나무 가입니다. 장사고 개오동나무 가. 장사할 때 필요한 나무는 개오동나무라고 풀이하겠습니다. 또는 이 한자어가 매가 회초리를 말하죠. 회초리가라고 생각하면 더 쉽겠죠. 회초리는 나무로 만듭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매를 때린다는 거죠. 매가 개오동나무가 되겠습니다. 4번 클담입니다. 장사고 말씀은 장사하려고 말을 한다면은 말이 좀 커지겠죠.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상대편에게 잘 전달되어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물건을 구매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담입니다. 말을 크게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품이 좋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클담, 이야기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눈목이죠. 장사고입니다. 장사하는 것을 물건을 구매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볼가자가 되겠습니다. 볼가. 눈으로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가. 1번 장사고입니다. 1번 장사고. 재물을 덮어놓고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샘플만 보여주고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 현재로 따지면 냉장고에다가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장사한다. 또 한 가지는 성시가자로도 사용됩니다. 성시가. 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훈과 음이 현재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고인. 그 다음 갑가자, 값어치 가자는 사람인 변이죠. 사람인 변.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되는 도우미 역할의 한자어를 말합니다. 자, 사람인 변이죠. 사람인 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이죠. 이렇게 되면은 인고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고로 읽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인 변을 씁니다. 이것은 인자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변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장사를 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뭐 한다? 가격을 정해놓고 팔겠죠. 그래서 값과 값어치를 매긴다. 값과 값어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호동나무가 또는 매가, 여기서는 나무 방망이를 말합니다. 나무로 이용해서 회초리를 만드는 가짜가 되겠습니다. 매로 만든 가, 회초리 가. 그래서 장사하듯이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때린다는 거죠. 교육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은 클담 이야기담입니다. 말씀 언변 장사고죠.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말을 할 때는 평상시보다 얘기를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시장이 시끄럽죠. 골라잡아 골라 3,000원 이렇게 하죠. 그 얘기입니다. 크게 목소리를 해야 된다 해서 클담, 또는 이야기담도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담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언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타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두자입니다. 두이죠. 입구입니다. 여기서는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머리죠. 통상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얘기할 때 말씀이란 말은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언어니까 윗사람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입으로 다시 머리로 2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보고할 때는 항상 잘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는 머릿속에 2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 문자가 됩니다. 그 다음 5번 볼가자입니다. 장사고 눈목이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제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게 되겠죠. 그래서 볼가자가 되겠습니다. 볼가, 보다,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한자어는 장사고 성시 가자가 포함되어 있는 유사 한자어 또는 모양 한자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2024년 현재 시점의 파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한자사랑이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8,000여자를 풀이했는데 97% 정도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리정, 원할원, 거느릴령, 손할순, 번거로울 번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공통적으로는 머리 혈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물의 정, 곰배정, 머리가 뭡니까? 고무래처럼 생긴 부분은 정수리라는 얘기입니다. 정수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가장자리죠.
머리 윗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수리라고 합니다. 머리에. 사람 눈이죠. 정수리. 윗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수리가 되겠습니다. 절정. 두 번째, 원할 원자입니다. 근본원 머리혈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머릿속에는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뭐 제품을 만든다든가 또는 뭐 예를 들자면 산삼을 캔다든가 하면 산삼이 뿌리가 보이게 되면 그걸 갖고 싶어 하죠. 머리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원할 원자, 바랄 원자가 되겠습니다. 3번 거느릴 영입니다. 하여금 영, 명령할 영, 머리혈이죠. 머리로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뭡니까?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독이 아니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이용해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 거느릴 영 되겠습니다. 4번 순할 순입니다. 내천이죠. 내천. 머리혈입니다. 머릿속에 어떤 사고방식이 내처럼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뭡니까? 그 어떤 조건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따르니까 순한 거죠. 역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따를 순, 순할 순이 되겠습니다. 머리혈, 내천. 내천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그래서 머리도 내처럼 흐른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인다, 따른다, 따르다, 순하다. 순할 순, 따를 순 되겠습니다. 5번 번거로울 번입니다. 불화죠. 불화. 그 다음 머리혈입니다. 머리에 불이 붙었다. 머리에 열이 난다. 머리가 뜨겁다. 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가득 찬다는 거죠. 고민이 많으면 머리 열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번뇌할 번, 번뇌를 하게 되면 번거롭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번거로울 번보다는 번뇌할 번으로 학습하시면 기억 저장하는 번뇌할 번으로 학습하시면 기억 저장하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머리에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번뇌한다는 거죠. 번뇌한다는 것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문제가 복잡하다는 거죠. 번거롭다는 얘기입니다. 번거로울 번, 번뇌할 번. 번민이죠. 번민. 문문의 마음씨입니다. 고민할 때 민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리 정자입니다. 곤배정 머리혈입니다. 머리가 곤배처럼 생겼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뭐냐? 머리의 꼭지 부분을 말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일 때 보면 그렇죠. 아이가 낳고 얼마 안 있을 때 보면 머리 윗부분에 정수리가 그 숨구멍이라고 하죠. 팔짝팔짝 뛰는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 원할원입니다. 근본원 머리혈이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 원한다는 거죠. 원한다는 것은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랄원, 원할원 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한다.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은 원한다는 뜻이고, 원한다는 뜻은 바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할원, 바랄원 되겠죠. 3번 거느릴 영자입니다. 명령할 영 뭐죠? 머리혈입니다. 머리로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있다는 얘기죠. 부하가 있으니까 거느리겠죠. 거느릴 영입니다. 머리로 명령을 해서 부하를 거느린다. 거느릴 영 되겠죠. 거느릴 영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순할 순자입니다. 내천이죠. 내천, 머리혈. 머릿속에 생각이 뇌처럼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물 흐름은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사람의 머리도 순리대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을 따른다는 거죠. 따를 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순하다. 순할 순, 따를 순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번거로울 번자죠. 번뇌할 번뇌로 학습하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열이 납니다. 열받칩니다. 머리에 열이 받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번뇌한다, 고민한다, 번뇌할 번, 고민할 번, 고민하면 번거로워지죠, 일이. 그래서 번거로울 번 되겠습니다. 범인.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한자어는 머리, 혈이 포함 다 되어 있죠. 정수리정, 원할원, 거느릴령, 순할순, 번뇌할 번. 머리, 혈자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현재 시점의 파자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학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한자 외에 버리거나 공수해오는 한자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대부분 한자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자 학습을 있어서 단순 반복을 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순할 순자다라는 거죠. 내천자 머리혈이 되죠. 분리를 시키면요. 파자 분석을 하면, 파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깨트린다는 얘기입니다.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훈과 음에 맞게끔 조합을 해보면 놀랄만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2024년 현재 시점의 파자 분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할 기, 무너질 괴, 보낼 괴, 남길 유 한자어에 대해서 가장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 5개가 공통적으로 귀할 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귀할 기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중입니다. 하나 일이죠. 조개패입니다. 조개라고 것은 화폐, 재물입니다. 재물 중에서 가운데에 하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운데에다가 넣죠. 장군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장군 주변에 부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물 가운데에 재물 중에서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귀할 기자가 되겠습니다. 고귀한, 고기. 두 번째, 무너질 괴자입니다. 물수변이죠. 물수변. 물수입니다. 물수.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좌측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수는 이렇게 적죠. 여기 앞에 삼수변 대신에 물수를 적게 되면은 수개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수개. 그렇죠. 근데 삼수변을 쓰게 되면은 수개라고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을 한자를 변형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도 물이 잠기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부패가 되겠죠. 부패가 되면 섞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것도 물 속에다가 담가두면 무너질 수가 있다. 무너질 괴가 되겠습니다. 괴멸, 괴멸하다는 얘기를 종종 하죠. 괴멸, 괴멸, 괴멸. 멸은 멸할 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먹을 식 귀할 기자입니다. 귀한 음식은 보냅니다. 여기서는 임금에게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귀한 것은 임금에게 보낸다. 한마디로 상납을 해야 된다. 과거에는 양반 계급 사회였죠. 하층이 귀한 것을 먹다가 걸리면은 혼쭐이 납니다. 곤장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물건이 빼앗기든가 더 심하면은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회였죠. 먹을 식 귀할 기. 음식 중에서 귀한 것은 임금에게 보낸다. 보낼 계자가 되겠습니다. 괴급. 급은 줄급이죠. 괴급, 보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4번 괴입니다. 괴짝 할 때 괴입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를 괴라고 하죠. 자, 살펴보면 나무목입니다. 나무목, 나무목, 상자방이죠. 나무로 만든 상자 속에 귀한 것을 집어넣는다는 넣는다는 거죠. 그것이 괴짝이라는 얘기입니다. 괴가 되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 속에 귀한 것을 집어넣는 것은 나무 상자다라는 얘기죠. 괴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괴가 되겠습니다. 괴봉, 봉알봉이죠. 나무 상자 속에 넣고 남들이 쉽게 훔쳐가지 못하게 표시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괴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남길류입니다. 귀할 기, 갈착이죠. 귀한 것은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져간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 보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다 더 귀한 것은 후손에게 남겨줍니다. 남길류 또는 잃을류도 됩니다. 유산 할 때는 남길류가 되겠죠. 유산. 1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중 하나일 조개패입니다. 여기서는 조개가 재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재물이죠. 재물 중에서 재물 가운데에서 재물 중에서 하나를 가운데에 넣는 것은 귀한 것이다. 혹시 운반 도중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가운데겠죠. 그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할 기자입니다. 고귀하다. 두 번째 무너질 괴입니다. 귀할 기자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물 속에 빠뜨리면 무너진다는 얘기죠. 부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질 괴가 되겠습니다. 괴멸은 여기 있죠. 괴멸은 한자가 여기 있습니다. 무너질 괴. 3번 보낼 계자입니다. 음식식 먹을 식이죠. 여기서는 음식이라고 풀이하면 되겠죠. 음식 중에서 귀한 것은 상전에게, 윗사람에게 보낸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4번
괴. 상자 괴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상자, 괴짝. 상자를 말합니다. 나무 상자죠. 나무로 만든 상자에 귀한 것을 집어넣는 것을 괴짝이라 합니다. 상자, 괴짝. 괴봉입니다. 그 다음 5번 난길류입니다. 난길류. 귀한 것은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간다는 것은 보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관하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다 보면 후손에게 남기게 되겠죠. 난길류. 유산 되겠습니다. 유산.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한자어는 귀할 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한자어 또는 모양 한자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2024년 현재 시점에 파자 분석을 한다는 학습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풀이한다는 거죠. 공수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약 8,000여 자를 풀이하면서 95%, 자신있게 95% 이상은 현재 시점에서 풀이가 되고, 간혹 뭡니까? 상형 문자로 풀이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자어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한자사랑이 풀이하고 있는 것은 2024년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후에 파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5%는 되지 않지만 얕은 있습니다. 큰 소리는 못 칩니다. 간혹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95 내지 98%는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학습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령할 령, 우두머리 령, 찰랭, 명령할 령, 떨어질 령, 고개 령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명령할 영입니다. 일단 이 한자를 파자 분석을 해보면 사람인 하나일, 사람들을 하나같이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모일 집이 됩니다. 모아놓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무릎만 이철입니다. 모아놓고 무릎을 꿇게 해놓고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명령할 영 되겠습니다. 지령. 2번 우두머리 영입니다. 명령할 영, 머리 혈이죠. 머리로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말로서 명령을 다 하죠. 우두머리는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은 단체가 커질수록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머리로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두머리 영자가 되겠습니다. 표현상 북한의 김정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김정일이가 하는 말은 바로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은이죠. 김정은이가 하는 말은 바로 법이다. 우두머리니까 최고의 우두머리니까요. 머리로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대통령, 우리나라 경우에 대통령. 3번 찰랭자입니다. 차갑다는 뜻입니다. 하여금용 얼음빙이죠. 얼음빙.
점 두 개는 얼음빙입니다. 얼음은 차다란 거죠. 얼음을 더 넣게 되면 차가워진다. 찰냉자가 되겠습니다. 냉각. 네 번째, 명령할 영입니다. 모아놓고 무릎을 꿇게 해놓고 입으로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명령할 영, 명령할 명입니다. 명령할 명, 목숨명입니다. 때는 구분하는 방법은 입구가 사각이죠. 네모서 명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명령할 영과 구분이 되겠죠. 없으면 명령할 영, 입구가 들어가면 명령할 명, 목숨명 되겠습니다. 과거에 임금이 나타났다 하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있죠. 임금의 말은 바로 법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생명입니다. 생명이 달려있다. 5번 떨어질 영입니다. 떨어질 영, 비우 명령할 영이죠. 비로 하여금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해서 떨어질 영도 좋지만 비올 영을 먼저 학습하고 떨어질 영 하면 더 쉽겠죠. 비올 영, 비하고 관계 있는 것이 비우자니까요. 비우자를 쓰고 하여금 영, 비로 하여금 떨어지게 한다. 비올 영, 떨어질 영입니다. 영도, 영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영도를 말합니다. 도수의 기점이죠. 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영상이냐 영하냐, 영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6번 고개 영자입니다. 매산자 우두머리 영자입니다. 산에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높은 데를 말하겠죠. 제일 높은 데니까 뭡니까? 산 고개가 되겠죠. 그래서 고개령 또는 제라고도 합니다. 제령, 고개령, 제령, 분수령이라죠. 분수령. 자, 명령할 영입니다. 모을 집, 사람을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모을 집, 사람을 한 군데 모아놓고 무릎을 꿇게 해서 뭐합니까?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할 영자가 되겠습니다. 무릎마디절. 두 번째, 내릴 영입니다. 머리혈이죠. 머리혈. 머리로서 명령을 내린 사람은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두머리 영 되겠습니다.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3번 찰냉자입니다. 하여금령 얼음빙입니다. 얼음으로 인해서 얼음을 더 집어넣게 되면은 더 차가워진다. 그래서 찰냉자가 되겠습니다. 냉각. 4번 명령할 영, 목숨명입니다. 하여금령의 입구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입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목숨이 달렸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구니까 하면은 명이 되고 입구가 없으면 령이 되고, 그래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이 달려있다. 입으로 말하는 한순간 생명이 달려있다. 5번 떨어질 영자입니다. 비우자죠. 비우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우자입니다. 이 한자가 두루잡이입니다. 두루잡. 지금 한자가
물수입니다. 물수. 우리가 알고 있는 물수. 약간 변형되어 있죠. 두루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전체 말이죠. 두루, 물이 있다. 뭡니까? 비가 오는 게 맞죠. 해서 비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이 한자가 뭡니까? 비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우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한자 학습 방법이 2024년 현재 시점에서의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떨어질 영이죠. 비우, 내릴 영입니다. 비가 떨어진다. 비가 명령하니까 떨어진다. 그래, 떨어지니까 비가 온다. 비 올 영, 떨어질 영. 그렇죠? 비 올 영 하면 더 쉽습니다. 비우자가 먼저 생각이 나니까요. 그 다음 6번 고개령자입니다. 매산이죠. 산 아래에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죠. 우두머리가 산인데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두머리는 맨 꼭대기를 말하죠. 산의 꼭대기는 고개가 되겠습니다. 고개령, 재령. 그래서 분수령이 되고 있다. 분수령. 떨어질 령, 영도. 영도로 가는 것은 기온에 있어서 영상과 영하의 가장 중간 지점이다. 그래서 현재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득할 가지조, 닦을수, 씻을척, 한가할 조리대소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할 유자입니다. 사람인 변에 뚫을 곤, 칠복입니다. 사람이 뚫면서 치고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뚫을 곤을 직역을 하면 풀이가 잘 안 되죠. 지팡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사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짚으면서 땅이 파이겠죠. 파면서 치면서 가는 것은 먼 곳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득할 유자가 되겠습니다. 아득할 유. 지팡이는 뱀이라든가 다른 어떤 동물이 나타났을 때에 방어작용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지팡이. 그리고 가시가 있으면 제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가지초자입니다. 벌류, 나무목이죠. 나무의 그 뭐죠? 나무의 나무가 있으면 기둥이죠. 나무에. 그래서 여기 가지에서 멀어지면은 뭡니까? 가지가 맞죠? 그래서 가지 초자가 되겠습니다. 가지죠. 신조가 있다 이런 거죠. 3번 닦을수입니다. 멀류 트럭3입니다. 트럭이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트럭은 수염을 말합니다. 수염이 길게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염이 30cm, 50cm, 1m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닦을 수자가 되겠습니다. 수련 기간 동안에 면도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염이 긴 것은 뭔가 열심히 수련을 했다, 닦았다, 닦을 숫자가 되겠습니다. 수련 4번이죠. 씻을 척입니다. 씻을 척. 가지조 또는 조건조죠. 그래서 이 가지조가 2번에 지금 가지조지만 조건조조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조가 되니까 물의 조건은, 다시 말하면 물의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씻어내는 데가 있다는 거, 세척하는 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씻을 척, 세척할 척 하면 되겠죠. 척탕, 척탕. 씻어서 끓여서 씻는다는 거죠. 끓일 탕이니까요. 5번 한가할유입니다. 아득할유, 마음심이다는 거죠. 마음이 멀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한가할 유자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한가하죠. 그래서 마음이 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는 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무관심하다. 한가할 유자가 되겠습니다. 유구. 그 다음 7번 조리대 소입니다. 조리대가 뭐냐? 국자 비슷한 겁니다. 대나무로 만든 거. 그래서 대나무로 얽어서 만든 것을 조리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죽, 조건조, 대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은 조리대다. 그래서 조리대 소가 되겠습니다. 조리대 소. 다시 1번입니다. 아득할 유자입니다. 사람이 뚫으면서, 치면서, 뚫기도 하고 치면서 가는 것은 먼 길을 간다. 여기서는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지 말고, 뚫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사람이 지팡이를 갖고 치고 땅을 땅을 툭툭 치니까 땅이 뚫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고 있다. 아득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아득할 유자가 됩니다. 또는 빠를 유자도 됩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면 조금 더 빨리 갈 수가 있죠. 산길, 오르막이나 내리막의 의지가 됩니다. 빠를 유도 되고 아득할 유도 됩니다. 그 다음 2번 가지조, 조건조. 여기서는 나무목이니까 조건조가 가지조가 더 앞서게 되겠죠. 풀이가 가지조로 풀이합니다. 나무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나무의 원 가지에서 멀어져 가니까 가지가 되죠. 가지조자가 되겠습니다. 신조. 세 번째 닦을 숫자입니다. 멀유, 트럭 3입니다. 여기서 트럭이라고 하는 것은 수염, 머리카락 이 정도가 됩니다. 머리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얘기는 뭔가를 수련을 하고 있다. 정신을 집중하여 닦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닦을 숫자가 되겠습니다. 수련하다. 그 다음 4번은 이때는 가지조로 풀이하는 것보다는 조건조로 풀이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건조. 물수죠. 물수변. 물의 첫 번째 조건은 세척하는 데 쓰이는 거다. 먹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한자가 적이 되어 있으니까요. 씻을 척이니까 물의 조건은 먹기도 하지만 마시기도 하지만 씻는 데 많이 사용된다. 그렇죠. 모든 음식은 씻어서 먹습니다. 씻을 척, 세척할 척 되겠습니다. 척탕. 끓여서 씻는다는 거죠. 5번 한갈유자입니다. 뭘 유자죠?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멀리 있다는 거죠. 마음이 수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 한가하다, 그 대상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할 유가 됩니다. 유구. 그 다음 6번은 조리대 소자입니다. 조리대. 대나무로 만들어서 조리대를 만든다는 거죠. 대나무를 이용해서 조리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대 소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사랑이 설명한 것은 아득할 유, 한자가 포함되어진 모양 한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단순 반복 학습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최대한 훈과 음에 맞게끔 풀이하게 되면 학습에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사랑은 현재 약 8,000여 자를 풀이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결정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지겠죠. 8,000자 중에서 거의 95% 이상이 현재와 같이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훈과 음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한자를 풀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자사랑이 현재 8,000자를 풀이했으니까 2,000자를 추가적으로 풀이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하지만 만자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분을 제외하곤 말이죠. 한자사랑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2만자도 풀 수 있겠죠. 현재에서는 거의 부질없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칠복, 2번 샘수, 3번 영고고, 4번 노을방, 5번 폐알패, 6번 흩어질 산 한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한자의 공통점은 1번 칠복 한자가 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 한자어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복자는 사람인이죠. 사람인입니다. 다스릴래 베일레자죠. 사람은 다스리면서 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매로서 다스리기도 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칠복. 사람은 다스리기도 하지만 매로서 치기도 했다. 서당에서는 매는 기본입니다. 사랑이 매라고 하죠. 2번 샘수, 자주삭, 촘촘할 착. 보면 사흘루자죠. 좌측편에는 사흘루 칠복입니다. 사여져 있는 것을 쳐서 툭툭 치죠. 툭툭 치면서 셈을 한다는 거죠. 숫자를 센다는 얘기입니다. 5개, 10개, 15개 계속 치면 자주 치는 거죠. 그래서 자주삭도 됩니다. 자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촘촘하다고 느껴지죠. 자주 있으니까 촘촘한 거죠. 촘촘할 촉. 보시다시피 이 한자어는 훈과 음이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샘수, 자주삭, 촘촘할 촉. 수식. 3번 연고고자입니다. 연고고. 애고자죠. 애고.
칠복입니다. 옛날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연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깨를 툭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칠 수 있는 사이는 연고가 있는 사이다. 연고 고자가 되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툭 치면은 결례가 되겠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처음 태어나서 자랐던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는 거의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생을 마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경 생활이었고요. 이동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노을 방자입니다. 사방방이죠. 사방방 모방입니다. 칠복입니다. 사방으로 치면서 어떻게 한다? 놓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리저리 다 흩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을 방자가 되겠습니다. 방심하다. 방심. 5번 패할 패자입니다. 또는 깨트릴 패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깨트릴 패. 조개죠. 조개를 계속 치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가 되겠죠. 깨트려지겠죠. 깨트려질 패. 깨트려지니까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할 패. 실패하다. 실패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흩어질 산입니다. 흩어질 산 보면은 서물유이죠. 하나일입니다. 그러면 21일이죠. 21일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37, 21이죠. 3주 21일 이렇게 하면 이 한자를 기억하기가 더 좋습니다. 3주 21일, 37, 21일. 그 다음 여기서는 달월이 아니고 달이 흩어진다면 좀 이상하니까 고기 6입니다. 고기를 21번 치니까 고기를 도마 위에 얹어놓고 칼로 21번 내리치면은 고기가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겠죠. 그래서 흩어질 산이 되겠습니다. 이산 가져갈 때 흩어지는 거죠. 흩어질 산이 되겠습니다. 이 산.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복입니다. 사람인 변은 아니고요. 사람인 머리라고 해도 되겠죠. 사람인 머리. 그래서 벨레, 다스릴레. 사람은 다스리기도 하고 치기도 한다. 다스림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다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를 다스리기도 한다. 과거에는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샘수, 자주삭, 촘촘할촉이죠. 좌측편은 사흘루자입니다. 사흘루. 사흘루 사여져 있는 것을 쳐서 예를 들자면 가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만히 벼 가만히 말이죠. 벼 가만히 사이어놓고 툭툭 치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셈을 한다. 숫자를 세기 위해서 툭툭 친다는 거죠. 지팡이를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툭툭툭 치니까 자주 치는 거죠. 자주삭. 촘촘하게 붙어있죠 지금. 그래서 촘촘할촉. 다시 말해서 이 한자는 훈과 음이 3개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 다음 연고 고자입니다. 액고 칠복이죠. 옛날부터 칠 수 있는 사이는 연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액고자는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열십이고 입구입니다. 액고죠. 입이 10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람이 10대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10대 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정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쭉 10대를 살아왔으니까 꽤 되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뜻입니다. 해서 애고자가 됩니다. 여기서는 입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10번째 사람이다. 세대가 애고 이렇게 풀이하면 좋겠습니다. 4번 놓을 방자입니다. 사방방, 사방방, 모방이죠. 사방방, 모방, 사방으로 쳐서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놓을 방자가 되겠습니다. 놓을 방이 되겠습니다. 5번 패할 패, 조개패입니다. 조개를 친다는 거죠. 조개를 계속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패할 패보다는 깨트려질 패, 깨트려지니까 패하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성이 깨트려지니까, 성이 무너지니까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트릴 패, 패할 패하면 되겠죠. 실패. 6번 흩어질 산입니다. 서물잎이죠. 서물잎 또는 풀초물입니다. 여기서는 서물잎이 되겠죠. 21번을 다룰, 여기서는 다룰이 아니고 고기죠. 고기를 21번, 37, 21, 3주 동안 치니까, 21번 치니까, 도마 위에 있는 고기를 21번을 치니까 고기들이 산산조각 나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다는 얘기죠. 이 도마 위에 뭐 생선을 놨다. 칼로 가지고 21번 툭탁탁탁 치면은 흩어지겠죠. 흩어질 산. 이산 가족. 이번 시간에는 칠복자가 다 포함되어 있죠. 칠복입니다. 칠복자가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 한자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게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동, 사랑의 여름화, 비후, 뛰어날 준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한자 학습을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의 5개의 공통점은 디저올치입니다. 디저올치. 디저올치. 앞서거니 뒤서거니 온다는 뜻입니다. 자, 얼음병입니다. 뒤쳐져 오는 계절이면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그래서 겨울 동자가 되겠습니다. 되죠? 월동준비, 겨울동입니다. 뒤져 오면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겨울 동자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자입니다. 손톱조죠. 손톱조입니다. 그 다음 덮을맥입니다. 마음심입니다. 디저올치죠. 손톱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손톱으로 덮고 마음을 덮이지만 뒤쳐져 오는 것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감추려고 해도 그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마음을 덮어도,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뒤져서
뒤쳐져서 오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자가 되겠습니다. 애석하다, 앞길석이 되겠죠. 애석하다. 여름 하자입니다. 머리혈입니다. 머리혈. 머리혈이죠. 여기서 나눌팔이 지금 현재 생략된 겁니다. 디조올치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축약이 된 거죠.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뒤쳐져 오면서 서서히 뜨거워지는 계절은 여름이라는 뜻입니다. 여름 하자가 되겠습니다. 하지. 하지. 머리가 서서히 뒤쳐져 오는 것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걸음걸이가 늦어지죠. 그래서 그 계절은 여름이란 얘기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체력 소모가 많아진다. 따라서 걸음걸이나 행동이 느려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번 디후자입니다. 조금 글을 척이죠. 글을 척입니다. 두인변. 그 다음 자걸요죠. 걸어가면서 작게 보인다는 거죠. 작게 보일 때는 디조올치입니다. 같은 무리보다 뒤에 처지게 되면은 작게 보이죠. 그것은 후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후자가 되겠습니다. 디후. 5번 뛰어날 준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그 다음 갈준자입니다. 갈준. 그래서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뛰어날 준 되겠습니다. 준재. 준재. 제주제자죠. 준재. 그 다음 디후자는 전후 되겠습니다. 전후. 다시 1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디조올치, 얼음빙. 디조 오는 계절이면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계절은 겨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겨울동. 월동 준비하다는 거죠. 월동, 월동. 그 다음 사랑의 자입니다. 손톱조. 손톱으로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린다는 의미입니다. 덮을며 마음심. 덮여져 있는 마음을 뒤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속내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는 것은 뭐다?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자가 되겠습니다. 애석. 애석. 그 다음 3번 여름 하자입니다. 머리혈. 머리혈. 머리혈과 디조올치가 결합이 되면서 여덟팔 또는 나눌팔이 축약이 됐습니다. 생략이 됐죠. 그래서 머리가 뒤쳐져 오면서, 머리가 뒤쳐져 오는 것은 마찬가지로 걸음걸이가 늦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머리가 무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아졌다. 계절이 언제냐? 여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름 하자가 되겠습니다. 하지. 하지. 4번 디후자입니다. 걸을 척입니다. 두인변.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걸을 척, 두 사람이. 그 다음 자걸요, 디조올치. 걸어가는 데에 뒤쳐져 오면서 작게 보이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람이다. 뒤에 있는 사람이다. 후면에 있는 사람이다. 해서 디후자가 되겠습니다. 디후. 그래서 전후 하면 앞전자니까 앞과 뒤를 말하는 거죠. 전후. 5번 뛰어날 준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구성에 있어서 좌측에 서여지는 한자를 변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변에 갈 준입니다.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조금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뛰어나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뛰어날 준 되겠습니다. 준재.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준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되어진 한자어는 뭡니까? 공통어가 디저 옳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겨울동, 사랑해, 여름하, 디후, 뛰어날 준에 보면 공통어가 공통 한자어가 디저 옳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풀이 방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훈과 음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추상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2024년 현재 시점의 파자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번 해질패, 2번 깜찍할 별, 3번 죽을 패, 4번 화패패, 5번 패단패, 6번 덮을패자입니다. 공통으로 배운 것은 1번 해질패자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해질패 한자를 한번 파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을소, 덮을멱, 작을소입니다. 작게 덮여 있는데 또 작게 하고 덮여 있는 부분까지 작게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질패, 해질패, 패이, 해진 옷이죠. 해진다는 얘기는 알겠죠? 이렇게 산산이 부서진다는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구멍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작은 부분, 덮여 있는 작은 부분까지 치니까 해지겠죠. 해질패가 되겠습니다. 패이. 2번 깜짝할 별입니다. 깜짝. 자, 눈목익입니다. 눈이 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렇게 되겠죠. 눈이 침침해지니까요. 그래서 침침할 패, 깜짝할 별. 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훈과 음이 지금 표기되고 있죠. 별견. 그래서 여기서는 깜짝 보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문을 열고 있는데 뭔가 물체가 싹 지나가면 잠시 볼 수 있죠. 몇 초간. 별견. 3번 죽을 패자입니다. 해질패 죽을 사입니다. 패사. 죽을 패, 죽을 사, 해질패. 총을 한 방에 맞는 것이 아니고 총으로 비교하지 말고 화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살을 수십 대 맞고 죽었을 때는 패사라고 볼 수 있겠죠. 몸이 완전히 해집니다. 해질패, 죽을 사, 죽을 패. 4번 화패패입니다. 화패. 해질패, 수건근입니다. 수건이 해지듯이 된 것은 화폐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화폐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너덜너덜해지죠.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50년 전만 해도 화폐가 너덜너덜했습니다. 물을 묻혀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여하튼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하다 보면 너덜너덜해집니다. 화폐다. 조폐공사 할 때 조폐 4번입니다. 4번이 아니고 5번이죠. 패단패입니다. 해질패 덜공자입니다.
헤어진 것을 들어 올려서 보여준다는 거죠. 모순점을, 잘못된 것을. 그래서 이것은 폐단이 있기 때문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들춰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와서 모순된 지점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헤어진 부분을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리니까 그것은 바로 폐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폐해, 해칠레자죠. 6번 덮을패입니다. 덮을패. 풀초머리죠. 풀초머리.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해당하면 윗부분에, 머리에 맨 윗부분에 사용되니까 머리, 아랫부분에 글자가 있다면 발이겠죠. 그래서 헤어진 부분을 풀러서 덮는다는 거죠. 그래서 덮을패, 엄패 많이 사용하죠. 엄패. 자, 1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이죠. 작을 소자니까 작은 부분, 덮여져 있는 작은 부분까지 칠복입니다. 칠복, 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칠복은 뭐 칼로가 친다면 가장 명확하겠죠. 그래서 해질패가 되겠습니다. 작은 부분, 덮여져 있는 작은 부분마저 세밀하게 후려치니까 산산조각이 나겠죠. 해질패, 해진 옷이 되겠습니다. 2번 깜짝할 별 침침할 패입니다. 해진, 그러니까 눈으로 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침할 패 또는 깜짝할 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슬쩍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슬쩍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 별견 되겠습니다. 별견. 깜짝할 별, 침침할 패. 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훈과 음이 두 개죠. 훈은 가리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음은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깜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훈이 되겠죠. 별은 음이 되겠습니다. 침침하다, 훈, 가리키는 게 침침한 거고, 음은 패, 소리가 나는 거죠. 패, 별입니다. 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죽을 패. 죽을 사, 해질 패. 해져서 죽는다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전쟁터에서 집중 사격을 받아서 화살을 수십 발을 맞고 죽을 경우는 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죽을 패. 그 다음 4번 화폐패입니다. 수건건, 뭐죠? 해질패. 화폐도 오래되면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보면 물이 젖을 수도 있고 또 찢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책을 열심히 보면 수십 번, 수백 번을 보게 되면 책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폐다.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화폐가 너덜너덜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조폐공사, 조폐. 그 다음 5번 폐단패자입니다. 해질패, 덜공자입니다. 해진 것은 오래된 것을 들어 올린다. 아니면 좋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관습이라든가 뭐 부조리 이런 것을 들어 올리니까 폐단이 되겠죠. 그래서 폐단 패자가 되겠습니다. 폐해, 해칠자입니다. 폐해. 그다음 6번 덮을 패자죠.
풀초머리입니다. 풀초머리. 해질 패. 해진 것을 보기 위해 흉하니까 또는 아니면 저거죠. 보강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옛날 초가집에 지프로 덮어서 해지면은 완전히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다시 덮죠. 풀로.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은패. 스물은 덮을패죠. 스물은 덮을패. 은패. 이번 시간에는 해질패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 한자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학습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시점의 설명 방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풀이한다는 거죠.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학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글자 외에 빌려오거나 빌려주거나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주어진 한자 내에 죽을 패라고 한다면은 이 한자 범위 내에서 푸는 것이 가장 쉬운 학습 방법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